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19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신규 확진 49명 가운데 48명이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지금 집중돼서 확진자가 늘고 있죠.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규모의 집단 감염은 아닌데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있거든요. 그냥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3밀입니다. 3밀. 이걸 3밀이라고 읽을까요? 3밀이라고 읽을까요? 아무튼 이 세 가지 밀자가 들어가는 어떤 현상인데 이 3밀을 타고 꾸준히 번진다는 겁니다. 3밀이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밀폐된 곳,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는 곳, 그리고 밀집한 곳. 그러니까 창문이 없이 뭔가 꽉 막힌 곳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게 꾸준히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밀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 관련 계속 늘고 있고요. 제약사 영업사원 확진, 그리고 생보사 직원 또 추가 감염 등등등 곳곳으로 좀 번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 자체가 엄청나다 정도까지는 할 건 아니지만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 확산 부채질이다. 그리고 클럽,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린 거죠.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숨 돌리나 했더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심경일까요? 이걸 밝혔어요. 수도권 집단 감염의 우려 표명. 국민 자발적인 참여가 예방 백신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현상을 얘기하면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뭔가를 좀 잡고 경제로 좀 갔으면 하는 이런 심정이 지금 읽혀요. 지금 여기 글을 보면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승격에 관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그리고 보건 담당 차관도 신설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건복지부 아래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습니다. 본부면은 본부라는 느낌 아시죠? 어떤 게 하나의 부서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해서 청으로 승격을 시킨다는 거예요. 청이면은 뭔가 독립된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 또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뭔가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자, 질병관리청은요, 인사와 예산, 조직, 독자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 정책 집행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뭔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감염병 연구소도 신설하는 방안. 미국에는 있습니다.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우리나라 아직 없는데 이거를 새로 만들어서 좀 전문적인 기관을 두겠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럼 어제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건 뭘까요?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진 보시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인데 지금 이 질병관리청이 되면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본부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동안. 그리고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무엇이
조금 문제로 보이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질본 인원과 예산 다 줄이고 청으로 승격. 청으로 승격이 된다는 거는 사람도 늘고 예산도 늘고 통상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속이 없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보면은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시켜서 청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인원은 160명. 이 정도가 줄어든대요, 오히려. 그리고 예산은 1,400억 이상 또 줄어든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국립보건연구원을 그동안 질병관리본부가 관할해 뒀는데 이거를 독립을 시켜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가져간답니다. 그럼 조직이 떨어져 나가네요.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 감염병 연구소를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염병 연구소는요. 떨어져 나가는 보건연구원 밑으로 간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요? 라고 묻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차관을 신설한다는 것도 그동안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럼 보건 담당 차관이 질병관리청을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질본 위한다며 복지부가 뭐 다 챙겨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관계자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원도 줄고 예산도 줄고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 좀 더 설명돼 있는데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치하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 소속에서 복지부 산하로 옮겨버렸다. 이겁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뭐 제주는 곰이 넘고 뭐 돈은 누가 챙긴다고 질병관리본부가 예.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정말 중요하다. 예. 저기 힘을 실어줘야겠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거잖아요. 그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어요. 음. 근데 외화 내빈이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인원도 늘고 조직도 키우고 예. 또 지방에 있는 보건소도 일목요연하게 지휘를 하는 그런 질병관리청이 돼야 되는데 인원도 161명 줄고 예산은 1,482억이 줄고 예.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 자리가 또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더 컨트롤이 강화가 됐죠. 아. 그리고 또 그 국립보건연구원 예. 그게 핵심 자리 아니에요? 어. 근데 그거를 절로 빼갔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저거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또 그 혈액이나 인체 조직이나 장기 이식 이런 예. 모든 부분도 보건복지부로 가져갔어요. 어. 그러니까 외화 내빈 정말 실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왜 파킨슨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공무원은 일하고 상관없이 자리 늘린다고. 아. 이 기회를 타서 예. 차관 자리도 만들고 보건복지부가 잔치를 연 거예요. 어. 저거 공무원에 저 뭐를 해줘야 됩니다. 아. 저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저거는 오히려 전국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질병관리청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을 이제 며칠 후면 청장으로 바뀌겠죠. 정부 조직 예. 개편되면. 예. 그거 빼놓고는 바뀌는 게 없고 오히려 더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병이 예. 앞으로도 전염병이 나올 때 어떻게 예. 대응할 건지 예.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비슷한 사례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예. 중기청이 생겼거든요. 예.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예. DJ 말기 YS 초기에 예. 중소기업청 생겼는데 그때 산업자원부에서 그걸 다 통과를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도 싸우다 보니까 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중기벤처부로 장관부처로 승진시켜서 지금은 거의 대등한 관계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관리들한테 놔두면은 저건 해결 못 합니다. 직접 저건 청와대에서 예. 컨트롤해서 예. 보건복지부를 준열하게 저 나무라고 질병관리청을 확실한 청으로 예. 좀 만들어줘야지 예. 바로 비로소 전염병 대책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어요.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이 탄핵을 통해서 이제 뭐 준비 기간이 없이 출범했었기 때문에 예. 정부 조직법을 많이 손대지 못했어요.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는 정도의 그 수술만 했었는데 네.
그 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지적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아.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형성된 이후에 예. 보건이랑 복지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보건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지만은 예. 과학의 영역입니다. 자연과학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복지는 경제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뭐 경제 정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뭐 저 기사에도 중앙일보에 소개돼 있지만은 예. 결국엔 의료 쪽, 과학 쪽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주도적인 위치로 가지 못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것이고 예. 굳이 따지자면 보건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랑 같이 엮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그런 조직이거든요. 복지부는 반대로 경제 관련 부처와 엮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정은경 본부장이 어쨌든 예.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들 인지도도 높아지고 예. 또 조직의 인기가 높아진 그런 측면 속에서 예. 독립외청으로 만드는 안이 거론되었겠지만은 저는 정부에서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경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더 확충될 텐데 예. 저렇게 보건 영역과 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저 조직이 생겼을 때 인식을 예.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아까 말했듯이 뭐 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사회는 이기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커리어를 쌓아온 조직이 해체되고 분할된다는 것에는 예. 항상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더 커지기만 바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이제 정부 조직에 대한 개혁이 아닐까 생각해서 정부에 좀 고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구택 네네. 부위원장께는요, 뭐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된 이후에 어떤 질병을 일관된 컨트롤 타워가 좀 맡았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네. 의견과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청으로 승격을 시키면 좋겠다는 이런 이 여론이 시작이 된 건데 내용을 보면은 과연 그런 처음에 시작점과 맞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준석 예. 전 최고위원이 지적한 애들로 표현했는데 예. 굉장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관이나 보면은 이제 고시 출신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예. 섞여 있는 경우에 아주 치열합니다. 자리 싸움이. 그러니까 이게 또 어찌 보면 전문가 영역이에요. 이번에 아마 질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예. 의사,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예.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부 승진에서 보면 네.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승진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복지부에도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쭉 어찌 보면 승진이라든지 자리를 해왔던 어쨌든 행정고시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이게 좀 떼주기 싫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독립하는데 좀 약간 그런 뭐 견제라든지 이런 게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물론 지금까지는 질본이라든지 복지부에 예. 의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리도 많지 않고. 근데 갈수록 아마 이 전염병이 하루아침에 끝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계속 들어오려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급여라든지 아니면 대우라든지 아니면 승진이라든지 어느 정도 보장해야 들어오죠. 왜냐하면 예. 뭐 기본적으로 밖에서 수입이 더 많으니까 예.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을 뭐 사무관으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더 예. 높은 직위로 한다든지 예. 아니면 급여를 더 올려준다든지 하면서 이걸 점점 더 전문가 위주로 꾸려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약간 지금은 약간 예. 과도기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걸 독립할 때 물론 앞으로는 이게 아마 점점 더 역할을 느껴갈 것 예. 같은데요. 아마 처음에는 조금 그런데 국회에서 저는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또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아니 그냥 보건환경부 만들어서 장관 보내면 돼요, 저분. 그게 훨씬 당장에 상황이 나은 아마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아예 띄어서 그냥 이렇게 다른 곳하고 합해도 된다 지금. 본부에서 바로 뭐 이렇게 예. 그 장부를 만들긴 쉽지 않고요. 보통은 예. 본부에서 그다음에 소방청도 그렇잖아요. 보건 소방본부에서 업무 전반을. 소방청하기 때문에 뭐 정보 조직을 그렇게 한 번에 바로 격상시킨 두 단계나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또 이게 법을 또 손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찬영 교수님 네. 지금 세 분께서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박찬영 교수가 혹시 보시기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 중에서 혹시 뭐 이해할 대목을 좀 보셨어요? 혹시 이거는 좀 그래도 이해가 된다 이런 대목을 찾으셨어요? 뭐 억지로 이해를 해보자면 억지로 이해를 해보자면을 또 일단 다들 인사권을 보시네. 줬으니까 예. 지금 질본 안에 국장이 6명이 있는데 이 중에 4명이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과장 5명도 대부분이 그렇고. 그럼 관료네요. 그렇죠. 거기는. 그다음에 역학조사관 이것도 복지부에서 파견해요. 복지부에서 선발하고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예.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청에서 예.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이 돼서 한다면은 효율적이고 아무래도 그 점은 전문가들을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하겠네요. 그렇죠. 그 점은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역 스타니까 방역만 잘해. 실권은 우리가 가져갈게요. 핵심은 인원하고 예산이 줄어든 건 국립보건연구원 이거를 그렇죠. 가져간 거거든요. 이게 빠져나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가져가면서 핑계가 뭐였냐면
여기에 이제 국립감염병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생길 텐데 예. 이거 하려면은 예산과 예산에 대한 행정 재정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데 신설청에서 그거 끌어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백업 기능을 청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그렇죠. 이유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의 보건복지부는 그런 인맥들이 다 돼 있고 행정관료들이 예. 많으니까 우리가 가져가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줄게 이건데 부처 간의 이기주의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이기주의 속에서 예. 방역만 방역청에다 넘기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온 거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좀 그런 점에서 예. 과거에 청와대가 뭐 컨트롤 타워냐, 보건복지부가 컨트롤 예. 타워냐, 질본이 컨트롤 타워냐 했을 때 예. 협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갖다가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이해하는 게 이번 보건복지부의 이해할 대목을 좀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역시 호되게 질책을 좀 해주시네요 지금. 그만큼 일관된 예. 아니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예. 당연히 질본청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은 언론들이 아니 뭐 청으로 승격인데 내용이 왜 그래요라고 지금 기사들이 묻고 있어요 지금요. 아마 이거 국회 쪽에서도 아마 이런 내용이 좀 파악이 되고 뭔가 논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 더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한 건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